자, 어쩌다가 이런 지금 선거 양상이 진행되고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숙골 지지자들은 굉장히 듣기 싫을지 몰라도 저도요,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의 여러 가지로 보기 싫은 측면이 많지만 이들이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럼 지고 있다고 말을 하냐? 자, 많이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 현실을 각성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정부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층도 생각을 해보고 야권 지지자들도 생각을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대로 가면 야권이 180석에 육박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전체 합치고 또 여권 성향 무소속을 합치더라도 120석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나머지 180석은 기본적으로 180석 플러스 알파는 야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권이 최대 180석이 넘어간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이겼던 수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 지역구 163, 비례 17 해서 저그들만 180석, 전체 범야로는 190석을 얻었죠. 그래서 180석이 되면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가 가능하고 패스트 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석이 넘어가면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야권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국회 독주, 국회 독재가 이번에 또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저거들이 여권일 때 그렇게 해서 충격이 덜했지만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야권이 180석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견디자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 야권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얻고도 그야말로 독주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윤 정권이 미워서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홧김에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투표를 홧김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겁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거예요. 이게 윤 정권 탓도 아닙니다. 윤 정권 고작 2년 했어요. 그렇다고 윤 정권이 경제를 뭐 완전히 붕괴시킨 그런 계기를 제공한 건 없어요. 자, 문재인부터 그 전부터 내려오던 부분에서 윤이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무능 시비가 나올 수 있지만 윤 정권 탓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 부동산 PF,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할 건데, 자, 그럴 때 야권이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정권 퇴진론, 경제 무능 퇴진론을 제기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의혹만으로 그렇게 퇴진하라 하기는 곤란할 거고 경제 무능 퇴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자, 벌써 김종인 지금 개혁신당 3인 고문이라는 자는 윤 대통령 경제의 문외한이다. 민생 파탄 나면 정권이 붕괴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제 때문에 윤 정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한동훈이 선거 전략이 없이 그냥 야당 공격만 반복하고 사법 리스크와 운동권 청산만 외쳤는데 민생이 중요했는데 먹혀들지 않았다. 이건 뭐 나도 똑같이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 정권이 코로나 속에 경제가 굉장히 불황으로 가면서 어렵게 문재인의 실정을 딛고 탄생했는데, 이 정권이 상황을 개선할 거라고 했는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면서 재정 긴축을 하고, 그걸 비판을 할 수 없어요. 김종인은 비판하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 애정이 실리고 국민에 대한 감성을 갖다가 똑바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감세하면 저소득자가 혜택을 본다 같은 말을 하면서 법인세를 낮췄어요. 정부가 나서서 저소득층을
보호에도 모자랄 판에 윤 정권이 저소득층을 자극하고 기득권 편을 드는 그런 실수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득권 편을 들고 가진 자를 위하는 부동산 개발이나 각종 개발 공약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대기업을 위하고 국민 90%가 넘는 서민들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밀턴 프리드먼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적으로 너무나 초반에 이걸 갖다가 이런 성향을 자랑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게 통할 부분이 아니지요. 근데 본인이 제가 볼 때 경제에 좀 문외한이었고, 그리고 그런데 자기 주관이나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 서민 대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가를 몰랐던 것 같고, 지금 부동산 폭등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윤 정권 들어서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윤 정권이 부동산을 부양시키겠다고 문 정권과 똑같은 방향으로 각종 모기지론을 갖다가 제공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수십만 명에게 대출로 이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윤 정권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지지자가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비싼 집값을 우리한테 떠넘겼다. 한마디로 재벌 건설회사나 시행사들 도와주려고 우리한테 이런 걸 떠넘긴 거 아니냐. 지금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요지부동이죠. 거기에다가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는 또 폭등하고, 또 전세 사회가 월세 사회로 또 가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수도권의 이 주거난이 특히 심한 곳이 수도권인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가 주택을 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해라. 그리고 화양초등학교 자리를 원가주택의 모델로 쓰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경제가 꺼져가고 수출도 시원찮아지고 있고 내수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성장 시기에 있었던 경제 정책을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또 노인 빈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요즘 60대 이상이 얼마나 지금 정권에 비판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젊은 사람 중에 현 보수 기득권에 반발하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부산에 지금 선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노인의 지금 빈곤, 또 저출산의 사유가 핵심적인 것이 집, 사교육, 보육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지 못하고 돈 빌려줄게, 돈 나눠줄게 이랬지만은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외노자는 또 더 확대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도 더 확대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배고프고 배아파져서 불만이 심화된 거예요. 그것이요, 이제 조국이 범죄자거나 이재명이 범죄자거나 상관없이 현 정권을 심판한다니까. 그들에게 가서 달라붙어서 더 센 소리를 하는 사람,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현상은요, 국민들이 일종의 자학을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에 보면요, 왜 미국의 요즘 선거 양상이 저래돼 가는가 하면, 미국에도 잘 사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한국에 잘 사는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런데 미국의 서민 대중 다수의 삶이요 다 붕괴되고 있어요. 특히 백인들 중에 그런 사람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지지로 쏠리면서 미국 정치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한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이하게 한국은 새로운 제3의 포퓰리즘 세력이 아니라 기성의 친북, 주사, 좌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극우 포퓰리즘이라면 한국에는 친북, 주사, 극자 포퓰리즘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 배고프고 배아픈 문제가 이 친북, 주사, 극자 포퓰리즘으로 쏠리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상의 본질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그걸 앞으로 그 결과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냐? 대충 정치가 포퓰리즘으로 돌아가면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얼마나 망칠지를 미국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